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에 라이브 오마이TV의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저는 박영식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뭐랄까 월요일답지 않게 뭔가 좀 희끄무룩죽죽한 게 이게 무슨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근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면을 보더라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재판에 나와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이 언론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몹시 불편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체할 뻔했습니다. 뭐 점심 먹고 나서도 오전 발언 보고 체하실 뻔한 분들이 워낙에 많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요. 오늘 뭐 국회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짚어볼 뭐 대선 국면도 대선 경선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뭐 희끄무룩죽죽한 날씨여도 저희가 희망차게 또 시작을 해봐야죠. 아이 그럼요. 네. 희망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희망차게 국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누가? 아니 김준혁 의원이라고요? 아니 그 오늘 국민의힘이 왜 그런 거예요? 그 저기 어디 뭐야 국회 본회의장에 아수라장이 이제 펼쳐졌다라는 영상들이 많은데 아수라장의 이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었나요? 아니 당연하죠. 네. 이제 대정부 질의 세 번째 질의자가 김병주 의원님이셨는데. 김병주 의원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 질의의 핵심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네네네. 그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이제 이런 질의를 이제 하셨었죠. 그 앞에 그 또 이제 질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의 내용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이 뭐 잘했다는 취지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국민의힘이 뭐 옹호 뭐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해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네. 마지막 이제 발언에서 국민의힘 내란 동조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당연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난리를 치더니 예. 대구시장했던 네. 권영진. 권영진 의원이 권영진. 예, 네. 의원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네. 막 손가락질을 막 하고 네. 원래 이제 우리 그 본회의장 안에 일종의 금도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어떤 금도입니까? 예, 그 금도가 이렇게 상대 국회의원들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종의 하지 말아야 될 네. 이제 암묵적 예. 내용들인데 예. 소리 지르면서 반말 같은 거를 이제 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48년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네. 예 보면은 이제 이쪽은 국민의힘, 이쪽은 민주당, 지금 이제 저쪽은 이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뭐 개혁신당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절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예.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을 넘어오는 사례는 일체 없었답니다. 일종의 안 보이는 선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보이지 않는 금도, 암묵적인 네. 그 행동 지침 같은 거였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걸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들어가서 예. 거기서 막 조계원 의원하고 언쟁을 벌이고 김원희 의원하고 언쟁을 이제 네. 벌이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또 여성 의원님들 오세 의원한테도 막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어머.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보다가 저 앞단계 네. 저 앞단계가 이제 제가 이제는 구승찬 의원을 말리는 거고 그 앞에 제가 이제 먼저 나가서 항의를 하게 됐고 아유 참 또 해보자는 거야 지금 이러시는데. 아니 근데 자신 있어 그러셨어요. 저 영상을 또 어서 또 분필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저게- 분필로 거야 되겠는데. 저게
그 권영진 의원이 네. 굉장히 의도적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와서 예, 일단 그래서 도발을 한 거군요. 제 옆에 있던 문정복 의원이 권영진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들렸어요. 예, 진짜 오마이 TV에 잡힌 화면에 권영진 대통령 되려고 하나 봐. 막 일단 아니, 들렸어요. 제 얼굴이 저런 얼굴이었나? 예. 저 아시잖아요. 저 굉장히 그럼요. 언성도 높이지 않은 사람인데. 예, 우리 학자 출신의 우리 김준혁 교수님 당연히 이제 선비 같은 늘 온화한 표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분인데. 아 근데 저 영상을 또 왜 또 대통령도 있지만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어느 분이 바로 사퇴하셨잖아요. 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대구에서. 그렇죠. 비었잖아요 지금. 예. 의원님 혹시 손가락을 이렇게 하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저한테 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예. 그 조계원 의원님하고 이제 말싸움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문정복 의원님한테 네네.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문정복 의원님이 저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그 대통령까지 하겠습니까? 다시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대구시장 전에 했었잖아 그래서 아, 국회의원보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거의 존재감도 없어 보이던데 그러니 다시 대구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느냐? 다음에 저런 식으로 막 해서 그 수구 세력들 또 뭐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면 대구 시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교수님도 그럼 같은 판단하시는 건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고 근데 뭐 대구시장이고. 예. 저 당의 원내대표 이렇게 야한 거 보다가 걸리고 그랬잖아요. 카메라에 찍히고. 권성동 의원이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아마 MLB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MLB요? 벤치 아, 클리어링. 벤치 클리어링. 아니 그 아까 우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국회의원들끼리 쌈박질 한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와 그럼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건 아니고 서로 옥신각신한 거예요. 근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던 때가 예. 있었어요. 그 명태균 게이트 등등. 네네네. 근데 그날도 막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낄낄빠빠라 그러네 낄때가 네. 아닌데 이제 네. 갑자기 막 하시면서 그때도 부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였는데 네. 하다가 이제 싸가지라는 말을 하셨죠. 아.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일제히 막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본회의장이지만 위원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한참 비슷한 뭐 저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전개됐는데 그날도 장본인이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싸가지라는 발언을 하셨네요. 그랬군요. 아니, 사실은 상임위장에서 언쟁 같은 거는 좀 있기도 하거든요. 예. 뭐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언쟁이 사실은 좀 별로 없는 편이어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좀 그런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고성은 하지만 일어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서로 소리 지르는 일들은 있지만 그 다른 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로 와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공격하고 욕을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저런 정도의 사람이 정치인인가 또 저런 사람이 만약에 다시 대구시장을 한다면 대구시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죠. 용산 한남동에서 네네. 북에 뭐 보냈어요? 외환을 유치하려고 그랬죠. 예. 드론 등등을 보내서 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선전선동으로 해서 어떤 일종의 이제 내란도 유도를 하려고 그랬죠. 실제로. 지금 이것도 저 예. 유도의 일조입니다. 아주 익숙한 그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김준영 의원님께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모습의 국회의원 좋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뭐 또 어떤 분은 뭐 뽑은 효능감이 느껴져요. 오늘 잘하셨어요. 할 말은 해야지요. 오늘은 맑음님, 의원님들 오늘 잘했습니다. 이제 이런 응원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파이팅 해드리고 자 이제 저희가 뭐 본 주제로 돌아와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오늘 두 분은 윤석열의 한남동 퇴거 이후에 또 처음 모시는 거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이 퇴거하고 나서 보여줬던 볼썽사나운 모습들 많이들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언론 카메라에 잡혔던 장면 중에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했을 때 이런 발언을 해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건 뭐 저는 희대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점점 더 뭐랄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더 뻔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뻔뻔하지 않으면은 뭐 자기의 존재 가치가 네.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보다 정신적으로 이미 공황 상태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그리고 이런 상상의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혼망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뭐 과도하게 떠드는 모습들이 예.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아마도 이제 국립 그 대학에서 조용히 수행을 하다 보면 예. 예, 이제 본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예. 나의 존재가 여기에 있는 곳이로구나. 예. 이렇게 이제 현실을 깨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그야말로 윤석열했다. 한남동부터 서초동까지 네. 정말 윤석열이 윤석열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흉내를 내면서 빨간 이제 뭐 해병대 모자 비슷하기도 한 뭐 그런 네네. 모자를 예. 쓰고 나오질 않나. 네네. 그러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그냥 I will be back 하는 거죠. 터미네이터. 제가 그 말을 어디서 했더니 이제 그걸 제소를 뭐 어디 방심이 했다고 그러던데. 터미네이터를요? 터미네이터 발언을 하신 게 방심이 네네네. 제소가 그렇게 됐다고요? 써 있어요. 실제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제 이름하고 하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터미네이터라고 네네. 발언하신 게 방심이 제소가 됐어요? 뭐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잘하는 것처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신용하라고 지금 검색해 보시면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I will be back 하잖아요. 그 I will be back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뭐라고 하죠? 용광로 용광로로 들어가잖아요. 예. 네, 지금 딱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데 그게 그러면 그거를 들은 당사자 쪽이 긁혔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기분 나빴나? 그게 이제 클릭 수가 꽤 나왔대요. 그러면서 아무튼 예. 네, 의원님께서 지금 잘 표현해 주셨는데 공황 상태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예. 사람이 이제 헌재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본인 머리가 좋다라고 재판관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력 자기가 좋다고 다 얘기했죠. 기억력 좋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쇼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거를 쓴맛을 요번에 이제 된통 보는 건데 예. 현실로는 못 받아들이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하니까 예. 뭐 마치 리플리 증후군, 뭐 확신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일종의 장량 감경이라고 그러죠. 형을 좀 깎아보려는 이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제 강한 척을 계속하는데 예. 실제로 제가 바라본 거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쫄보라고 이제 그래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당장 우리 하나만 보면 압니다. 왜 지하로 차 타고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자신 있고 의기양양하면 예. 법원 정문 앞에서부터 저 지지자들 세워놓고 의기양양하게 가죠. 한담동 나올 때처럼 하죠. 왜 지하로 기어 들어가요? 아니 아크로비스타에서요 그 집업까지 걸어가는데 제가 걸어가 봤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거 산보예요 산보. 근데 그거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예? 그리고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도 허락해주지 않고. 네. 아무튼 뭐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특혜를 봐주고 있다라는 뭐 의혹은 충분히 제기가 이미 된 지금 상황이니까. 판사 스스로 특혜를 좀 받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진 자기 얼굴 못 찍게? 근데 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본인이 찍히는 게 또 혹시 싫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긴 했죠. 제가 요 얘기하기 전에 예. 저는 윤석열에 대한 연민은 0.000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안타깝거나 예. 뭐 좀 짠하거나 이런 마음은 일체 없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윤석열은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거는 연민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럼프와 같은 빨간 모자 그 네. 보면서 제가 피가 좀 사실 거꾸로 솟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바이든이 줬다라고 하는 선글라스 끼고 계속 폼 잡고 네, 다녔잖아요. 선글라스를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바이든과 동일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폼을 잡고 싶어하는 허풍선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눈을 가려서 예. 자신의 본 모습을 이 소위 말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자신을 보이기 싫어하는 그 두려움이 예. 또 다른 사대주의자 윤석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보십시오. 선글라스는 바이든, 또 빨간 모자는 트럼프의 트럼프. 모습. 그러니까 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은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 정말 잘못된 망상의 인물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것이죠. 예. 인간이 그렇게 잘하고 살아온 것. 그러니까 과거에도 검사하면서 막 호통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 소리부터 지르는 거거든요. 이게 예. 제가 오늘 그 권영진 그 정말 악행을 보면서 예. 제가 옆에 있는 의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꼼짝도 못한다. 여기서만 그러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또 뭐 제가 그 국회의장한테 행패 부린다고 해서 내가 정말 튀어나가서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니들 나와. 예, 예. 제가 이제 딱 한마디 했죠. 예. 딱 잡고 나와. 예. 나가서 하자. 여기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예, 위반되니까 일단 옥상으로 따라와 임마. 나가자. 이겁니까? 옥상으로 따라와. 아무도 못 나와. 와. 아무도. 예. 그러니까 이제 겁이 많은 네, 사람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말씀을 또 이제 네. 비유해 주신 건데, 근데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뭐랄까 쇼잉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것과 형사 재판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이게 뭔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지점에 있는 맞습니다. 일들이잖아요. 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말 하나 잘못하면은 뭐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이 더 이제 가중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허다한데, 오늘 재판정에서 윤석열의, 저는 죄송하지만 좀 멍멍이 같은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막 50문장, 60문장 다 두 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계엄 사전 모의라는 건 코미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웃겨요. 메시지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한번 들어봤던 얘기인데요.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계엄이고, 또 계엄이라는 건 쿠데타와 다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과거 계엄의 사례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쨌든 선포한 계엄은 과거의 쿠데타의 성격과는 다르다라고 또 비교를 했고요. 뭐 노상원이라는 사람 뭐 아는 바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것도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담을 넘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막 어떻게 인원 빼내란 말을 하냐 등등등, 뭐 이것 말고도 헌재에서 했던 발언과 맥락이 달라진 발언, 혹은 헌재에서 했던 발언보다 더 세진 발언, 혹은 허구에 가까운 거짓말, 이런 것들을 재판정에서 하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 계엄을 늘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 댓글 중에 가장 빵 터진 게 있습니다. 사형은 늘 준비하고 있는 거다 댓글에 있습니다. 세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맞는 주장 하나 한 거 있는데요. 예. 쿠데타 계엄과 자기가 한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 예. 친이 쿠데타였죠. 그렇죠. 친이 쿠데타.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은 기존 걸 때려엎는 거고, 자기는 자기 죄를 감추려는 예. 또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친이 예. 쿠데타였죠. 예. 그러니까 맞는 말 같아요. 쿠데타 다르다. 예. 그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미국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테이블에 놓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더 box stops here. 예. 넘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칩이나 그 자기 책임을 넘기지 않는다. 여기 온통 스탑 히어는커녕 계속 패스. 나는 저 다 됐고 나는 넘어가고, 홍장원 뭐 여러 사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딱 가서 한 분이 대령이 와서 쐐기를 박죠, 그죠? 예. 시켰다. 이분은 조성현 대령. 조성현 대령. 조성현 대령도 그렇고 김영기 대대장도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냐? 그렇다라고 네.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의원님께서는 혹시 오늘 죄송한데 뭐 월스트 발언이랄까요? 우리 의원님이 집중해서 보셨던 윤석열 피고인의 발언 중에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거 한 대목만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조금 아까 하셨던 계엄은 늘 계엄을 준비해야 하는 것.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오마이뉴스 들어가서 예. 기사를 쭉 읽었는데,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에 예. 윤석열 자체가 희대 코미디다. 뭐 네, 이게 네. 이제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저게 또 얼마나 또
망상 속에서 헛소리를 했을까? 예. 뭐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은 예. 봤더니 계엄을 늘 준비하는 거다. 음.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예. 아니면 국가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국제 관계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예. 남북의 화해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 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지도자의 덕목이 전혀 없어요. 지도자는 그 자신이 허물을 자신이 다 갖고 가는 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사서 삼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경, 서경, 역경. 근데 그 역경을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데 주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상이카. 손해 난다는 거죠. 윗사람은 손해를 받고 예. 이카 아랫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 네. 이 손상이카 예. 이익이 생기면 윗사람은 덜 갖고 아랫사람에게 많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손상이카를 하는 지도자와 손상이카를 일체하지 않고 예. 오로지 모든 이익을 자기가 다 먹거나 네.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허물을 다 아랫사람에게 전가하는 거. 이거는 우리 그 전통 개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지도자의 모습인데 예. 뭐 윤석열은 그냥 뭐 수준 이하죠. 수준 이하. 근데 저런 수준 이하의 피고인에게 너무 이 재판장인 직위원 주심 판사가 너무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특혜 수준이 아니라 예. 그 내란을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뭐 김건희가 지금 뭐 이 뒤에서 정말 아크로비스타 가서 지금 좌지우지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예.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저 내란 수괴가 탄핵된 내란 수괴가 법원 입구에서 포토라인에 서 있다. 예, 예. 그리고 법정에 들어간다. 법정 안에서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내란 세력들이 굉장히 기가 죽을 것이고 예, 예. 또 내란 수괴와 함께했던 그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그 숨겨진 일부 군인들 또 한덕수를 비롯했던 이 행정부 관료들 이들이 위축되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뭐라고 할까 내란을 연장하지 못하는 예, 예. 철저하게 관리 내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더 이상은 윤석열, 김건희가 바로 하지 못하게 할 텐데 이런 걸 직위원 판사가 다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란을 연장하는데 직위원 판사가 1등 공신인 거예요. 예, 예.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혹시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을 즐기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주범이 네. 검사나 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공범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씨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뭐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황이라는 게 윤석열은 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지하 1층 30분 산책하고 또 네. 5시에 또 산책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는 뭐 할까요? 개와 고양이의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500만 원짜리 이제 예. 들고 갔으니까. 아, 캣타워 얘기 저 이따 할 거니까. 네, 예.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예, 예. 배치도 다시 하고 예. 이제 또 큰일 난 게 있잖아요. 예. 그동안은 저 한남동 공간에 넓게 있고 또 같이 이제 밥도 사료도 주고 또 이게 저 변도 치워주는 또 멤버들도 저기 했지만 예. 이제 그 실내 공간에서 누가 치워줘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적응을 좀 하고 있겠죠. 뭐 예. 김건희 씨는 최소한 그렇고 아까 이제 직위원 판사 말씀하다가 예. 제가 윤석열이 했다라는 거는 뭐 내용을 다 떠나서 일단 80분을 혼자 폭풍 쏟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말려도 네. 안 될 정도로. 네. 직위원 판사가 굉장히 지겨웠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윤석열이 했다는 거는 진짜 1시간 얘기하면 이동훈 대변인 얘기했었죠. 59분 얘기한다고. 제가 본 건 대체로 50분을 혼자 얘기하는데 오늘은 80분이나 했으니까 예. 얼마나 저 판사도 듣는 판사도 이게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까? 얼핏 아니 근데 보니까. 그 이번 재판을 이제 어쨌든 그 사저에 들어가서 윤석열의 김건희의 집에 가서 이번 재판을 그러면 뭐 둘이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80분을 얘기를 한다는 네, 게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검찰과 김건희가 어쨌든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미 나왔고 네네.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재판을 받는 거고요. 예.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그걸 하겠냐 말이다.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소환 해서 일종의 예고성 개봉박도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우리 저 박영식 앵커님 어느 정도 됐어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개봉박두만 하다 이제 사이다에 김 다 빠지고 이제 예. 사람들이 잊혀질 쯤 되면 누구는 이제 포토라인에 세워서 물어 뜯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의 어떤 검찰의 구성, 수뇌부의 구성, 그리고 이제까지 명태균 게이트부터 여기까지 끌고 온 것들, 그 다음에 당장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요, 이제 한남동에서 진정한 탈옥을 했잖아요. 예. 완전히 갔잖아요, 집으로. 네. 당장 노란색 폴리스 라인 치고 압수수색 해야죠. 대통령실도 해야죠. 예. 그동안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삼청동 안가 당연히 해야죠. 네. 일반인에게 안 알려져 있는 한강진 쪽에 있는 그 안가도 또 해야죠. 예. 당장 왜냐하면 그동안은 대통령 뭐 국가의 안위 뭐 안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예. 경호처고 뭐고. 자 지금 한덕수 내란대행이 막을 근거 없죠. 법적 근거도 없죠. 없어요. 없는데 빈집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이재명 대표께 얘기했던 빈집털이 우리가 하러 가야죠. 그러니까요. 당장 검찰이 가야죠. 아니, 예. 그런 걸로 보면 지금까지 미동도 않고 있는 걸 보면 뭐 김건희 뭐 소환 예고 예정 뭐 이런 거 예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르면 언제 이거에 굉장히 답답한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한겨레 보도에 그게 나왔잖아요. 500만 원짜리 캣타워, 뭐 2천만 원짜리 욕조를 2022년 관저 이전을 할 때 실제 요 내역이 우리의 세금으로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21g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이렇게 써 있고 실제 당시에 시공 담당자들의 증언이 한겨레 보도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겨레가 문제 삼은 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캣타워가 찍혔잖아요. 그 예. 여성분이 예. 이렇게 청소하고 이걸 옮기려고 하는 그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캣타워의 일부인지 캣타워의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근데 때는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부이거나 아니면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0만 원짜리인데 완전히 뻥치기 해가지고 가져왔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중요한 건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횡령이죠. 그죠? 횡령이죠. 예. 아니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10만 4천 원 밥값 냈다고 해서 그걸 이제 횡령이라고 해서 오늘도 검찰이 300만 원 구형 또 때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거는 이제 횡령 중에 횡령이죠. 제가 또 뭐 이렇게 목민심서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예. 목민심서에 보면 다산 선생이 해관조라고 예. 관에서 이제 관직에서 물러날 때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해관. 근데 해관조에 보게 되면 갖고 온 집만 그대로 갖고 돌아간다. 이게 돼 있습니다. 갖고 온 집만 그대로 갖고 돌아간다. 네. 근데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는 갖고 온 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추가로. 네. 저건 명백히 횡령이죠. 예. 그러면 자,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상훈 판사가 버스 기사가 2,400만 원이 아니고 2,400원. 예.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2,400원을 이렇게 들고 간 것 때문에 해고가 됐다고 한다면 예. 500만 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김혜경 여사가 10만 4천 원을 가지고 300만 원 구형됐고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판결을 내렸어요. 10만 4천 원 가지고 150만 원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저 500만 원이야. 도대체 얼마 그러면 해야 돼? 법정 구속해야 되는 거야. 법정 구속.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함 재판관을 재판관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게 예. 작은 금액은 저 처벌하고요. 큰 금액은 봐줘요. 500만이 큰 금액을 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관 아니. 보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게 캣타워를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실제 이런 뭐 거액을 들여서 케어해주고 싶었다면 키우는 과정에 뭐 놀이터니까 캣타워 자체가 고양이 놀이터잖아요. 그럼 그 본인 돈을 들여서 사야지. 그렇죠. 이렇게 집에 가져올 거였으면 우리 세금으로 사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또 흰옥기탕인지 그 편백 욕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거 그러면- 뜯어갑니까? 아니 윤석열이 쓴 거 김건희가 쓴 거 차기 대통령이 같이 쓸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었으면 아마 유럽 웬만한 국가들 같으면 대통령 기념물로도 보존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이, 참. 했으면. 근데 지금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재수 없어서 저기를 하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쨌든 한겨레가 횡령이라고 본 관점도 뭐 물론 횡령이 맞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고양이 캣타워나 본인의 어떤 취향대로 편백욕조를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분노할 만한 사안이다. 편백욕조 자체가 예. 규정된 편백욕조가 아니더군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 좀 더 확장시켰죠. 특수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예, 예.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제작이 된 거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게 그렇게 편백욕조를 해서 혼자 하지 않고 막 여럿이 할 수 있는 욕조를 그래서 만드는 게 그게 좀 난 이게-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비상식적이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희화화를 하는지 이 편백 욕조에서 편백 찜을 해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혼자만 쓸 크기도 아니야. 이거 왜 만든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상상까지 하게 되니까. 제가 한때 예전에 이제 생맥주 좋아할 때 예, 예. 먹었던 안주가 예. 편백 찜으로 한 죄송- 콩깍지. 죄송합니다. 아 거기 콩깍지가 있었군요. 예, 콩깍지.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은 안 나오네요. 안 하시네요. 네. 매트리스를 5개를 가져갔다라는 말이 오, 나오던데. 그래요? 물론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매트리스 5개를 왜 가져갈까? 예. 그래서 댓글에 보시면 그 안에 뜯어봐야 된다. 돈다발이다. 아. 특갈비 돈다발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하지 않게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의지만 있으면 이거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관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갔고 무슨 뭐 바 형태의 뭐가 들어갔고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수사기관이 하십시오.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줄이고요.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지금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경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도 민주당 경선 룰과 관련돼서 뭐 어쨌든 이게 이제 민심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글쎄 이게 민주당의 경선 룰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이 하고 당원들의 숫자도 200만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저는 이게 문제 삼을 지점인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아니 지금 이번에 이제 개정된 안이 예. 저희들 총선할 때 그때 경선할 때 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네. 지방 선거 때 자치단체장 경선할 때 룰하고 똑같은 거죠.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국민 경선인단, 선거인단을 모으는 방식들은 예전 방식들입니다. 그때는 각자 세를 과시하고 또 누군가가 더 충성도를 보이기 위한 비실용적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당원들이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당 안에서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경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원들의 뜻보다 당원들의 지지보다 내가 알 수 없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실제 이번에 이제 당원분들이 토요일 날 오전 일찍부터 이제 네. 그 국회에 모여서 여러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어떤 그 당원분들은 예. 당원 100% 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80% 네. 이렇게 막 그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 그분들의 뜻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마찬가지로 당원 50% 그리고 국민 그 경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50% 이거는 저는 굉장히 합당한 거라고 보고 있고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 이것이 매우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제가 실예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예.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2021년도에 예. 1, 2, 3차 경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8명에서 4명으로 줄일 때 9월 예. 15일 날 당원 명부를 배부를 합니다. 예. 3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게 흥행이 안 되잖아요. 이 민주당 대비해서 당원 숫자 적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갑자기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을 다 투표권을 줍니다. 일종의 지금 이제 선거인당 모집하듯이 갑자기 모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9월 15일 날 38만 명이었던 게 10월 15일 날 4명에서 1명으로 이제 압축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당원 명부에 불과 딱 한 달 만에 5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약 건 20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다 기억나시듯이 그때 특정 종교가 집단적으로 유입됐느니 막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지금 저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고문고문 나오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제일 억울한 게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예. 홍준표 시장이 일반에서 그때 홍카콜라 뭐 해서 또 저 MZ세대 뭐 해서 좀 인기가 막 있을 때예요. 예. 10.6%를 이겼어요. 자, 10.6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유입된 당원들 등등 해서 네. 졌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된 거죠. 예. 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갑자기 지금 모집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6개월 당비낸 분들 기본 당원 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예, 갑자기 어느 날 바람처럼 이렇게 어느 뭐 특정 종교든 뭐가 됐든 유입된 사람들이 예. 완전히 어떤 표의 등가성이 아니라 완벽한 왜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보여줬잖아요. 결과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미 말씀이시고 신뢰가 있잖아요. 실제로 실사례가. 최근에 CBS 쪽 단독 보도 살펴보면 윤석열과 신천지 당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의 어떤 연관설 이런 네네. 것들도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런 걸 참조해 본다면 이 지금 현재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고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결과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예, 예. 뭐 역선택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무작위로 해서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하게 예. 됐을 때 그런 역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좀 낮습니다. 그런 그 역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속에서 나름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갖다가 보는 것들 예. 이것은 국민선거인단을 조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국민선거인단은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선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선관위를 통해서 하는 여론조사는 역선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50대 50 방식에 대해서 예.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반발하는 것은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중에 제일 좀 뭐랄까 좀 의아하신 분은 이제 김동연 지사를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첫 반응은 뭐 매우 안 좋았죠. 이제 민주당의 전통을 파괴하는 일인 것처럼 설명을 하셨다가 이제 오늘 나온 입장을 보니까 어쨌든 경선 룰이 확정된 이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임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임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당당하게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고 또 하시니까 처음에 그랬으면 되는데 뭔가 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그 기운 뭐랄까 김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반 이제 당원 입장으로 봤을 때 엊그제 그 이재명 대표님의 영상 11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모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내란의 밤 이후에 123일 동안에 정말 태행하는 대한민국 네. 뭐 몇 년이 태행됐을지 계산도 어려운 뭐 대체로 이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네. 거의 뭐 해방 전후나 비슷한 정도의 혼돈으로 몰고 간 네. 그렇게 태행한 즉 과거에 머물든 대한민국만을 보다가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뭐 굳이 뭐 AI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 예. 전체적인 흐름 그것도 무슨 막 뭐 요란을 떨고 뭐 골라골라 물건 팔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게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는 듯한 예. 그런데 그런 감흥도 잠시 당내 후보자들이라는 분들이 기승전이지만 그건 밖에서 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그래서 근데 당내마저 이제 기승전 이재명 하듯이 다 같이 기왕 이렇게 내란의 밤을 극복하고 4월 4일 날 탄핵 파면의 희열이 잠시라도 있었다면 예.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 주권자인 당원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미래 메시지를 얼마나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기승전 이재명 계속 이제 모든 경쟁자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자꾸 하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마지막에 딱 썼잖아요. 저거에. 예. 화면 마지막 장면 보시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잖아요. 기승전 자꾸 이재명을 찾으니까 예. 그래 알았어 지금은 이재명이야. 딱 지금은 이재명 마지막 영상 마지막 문구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의미로 해석을 하셨고요. 민주당의 경선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19일, 20일, 26일, 27일 4회 순회 경선을 하고 18일에 방송 토론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경선 과정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보다 사실은 최근에 뭐 보도량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 뭔가 좀 더 뜨거운 뭐랄까 이목이 쏠리는 쪽은 국민의힘의 경선 쪽에 너무 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도 그렇고 지난 주말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막 복잡하게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이거를 저도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지난주에 18용이라고 해가지고 18명, 20명 뭐 이제 용이라는 이름을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붙였다. 그 정도로 후보가 많이 난립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 9용으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거기에 저 농담드리면 그 이유도 있어요. 예, 예, 한때 예. 이제 3천만 원으로 기타금을 낮추는 이런 논의가 일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1억 원으로 해놓으니까 예. 첫 번째는 아. 아무것도 못 해보고 여론조사로 4명으로 줄여요. 예. 그러니까 1억 내고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 탓도 있을 겁니다. 아마 3천만 원으로 낮춰졌으면 여전히 18용일 수도 있어요. 예. 저기 한 가지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용이라고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용자 붙이려면 예. 토룡이라고 좀 해주세요. 토룡. 지렁이. 예,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에서 주로 이렇게 붙였더라.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토룡. 우리는 알겠습니다. 토룡이라고. 예. 네. 근데 그러면 좀 이 여권 주자들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대선 불출마가 되는 분위기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자로 경선 불출마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뭐 무소속 후보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또 해가지고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변수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지는데 오늘도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원로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뭐 지원을 요청했다. 이제 이런 보도까지는 나온 상황이고 오늘 뭐 여론조사도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덕수 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쏠린 리얼미터 조사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를 두고 친윤, 친한 여권 인사들끼리 막 아무튼 저글링이 엄청 심한데 요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의원님? 나경원, 김문수가 지금 합종 연행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햄버거 먹었죠. 네, 네. 그래서 한덕수를 이제 일단 같이 견제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 한덕수의 출마 관련해서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정치평론가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빨리 탄핵해주기만을 좀 바라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 뭐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해가면서 대선 출마를 이제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럼 그 뒤에는 누가 한덕수를 조종하는 거냐.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안진뱅이 주술사 2명이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장님무사를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교체를 하고 예. 한덕수 지금 대행의 예. 아내와 또 김건희가 둘이 한 몸이 돼서 오. 이제 소위 말해서 주술을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국민의힘 토룡들이 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런 모습 전체가 저는 쉽게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은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예. 뒤에 얘기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한덕수 지금 내란 대행과 윤석열 예. 한남동 공관에서 월요일 날 아침마다 독대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 현안을 한 A4 2장 정도로 추려서 보고를 하고 예. 또 이제 정보 보고죠. 총리실에 보시면 이제 민정실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꽤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악용될 때는 사직동 팀이라고도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전국에 이제 정보도 취합되는 기능이 있죠. 민정수석에서 옛날에 이제 대통령실에 뒀던 이런 것들을 이제 민정수석을 안 두면서 이제 밑으로 빼서 있었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총리와 대통령이 둘이서 이제 업무 회의, 뭐 정보 이런 것들을 교환할 때 예. 그 두 네. 부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아이들이 일단 없죠, 그죠? 그러네.
가정에 공통점이 있군요. 아, 그래서 박지원 의원께서 예. 무속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그 회의하는 시간에 둘이서 뭐 얘기하겠어요. 아, 주제가. 그래서 어디가 용하더라 이렇게 했을지도 많이 모른다. 나오겠죠.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한 예. 그 매체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모처에서 예. 양평에 있는 뭐 비모 사찰에서 만났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렇게 방송했는데 그건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그냥 웬만하게 뭐 외모가 웬만하게 또 특이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제보가 꽤 누가 이제 봤으니까 얘기는 하긴 했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만나고 했다 그러면 예. 왜 그 지금 김종혁 최고라고 그 예, 네, 네. 논설위원 SNS에 아주 길게 썼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배후 기획자가 누구누구 다. 그러면 꽤 신빙성이 있겠죠. 그렇게 만났다면. 아, 이게 그냥 떠도는 얘기만이 아니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국회 안에서 사실은 예. 뭐 대선과 관련된 여러 정책부터 이런저런 걸 준비하고 있는 제게 네. 교수님 조금 말씀하신 양평의 비모 사찰 네, 네. 거기가 그 제가 또 무슨 면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불교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석사 때 그 불교사를 전공했어요. 석사 때까지. 예. 그래서 제 석사 학위 논문이 조선 후기 정조시대 불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대 사찰들을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거기도 제가 갔던 데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주말에 한번 갔다 오려고 예, 가서 쭉 관련돼서 한번 좀 탐문을 좀 하고 올까 생각 중입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무속 공동체라고 하는 말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한덕수 내란대행이 정말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건가요?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의 이런 여러 판단력이 이미 틀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정월 초하루가 지나면 뭐 다시 회복이 된다는 등부터 시작해서 3월이 되면 뭐 다시 돌아간다 뭐 예.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결국은 윤석열 파면되고 그렇죠. 머지않아 네. 두 사람 다 예. 어떤 법정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 속에서 자기 남편까지 다시 국민들의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 난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네. 제가 그 역술인을 4급 행정관 채용해서 한 부분은 뭐 팩트로 밝혀졌고 본인들도 인정했으니까 이제 뭐 김건희 또 윤석열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런 쪽에 뭐 했다라는 건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왜 그 박지원 의원께서 무속 공동체라고 했을까? 한덕수 그 내외에 대해서 또 예. 그 부인 여사에 대해서 2014년 지금 이제 이 심야까지 열심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서비스 보너스 하나 예.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2014년 8월 11일자 조선일보 조용헌 칼럼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예. 기억납니다. 네. 그거 읽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 보시면서 옆에 내 선생, 구 선생, 다 선생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예. 아주 재미난 대목이 나올 겁니다. 조용헌 씨가 예. 그 뭐 역학 이런 거 아주 해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전 네. 뭐 잘 아는 네, 분입니다. 거기서 저희- 한덕수 그 내란 대행의 그 여사에 대한 코멘트를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2014년 8월 11일 조용원 칼럼. 네. 아니 그 날짜가 틀렸나? 아니, 8월 11일 제 기억에 조용원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네. 그 우리나라 풍수, 아, 역학, 네. 사주, 명리 이런데 굉장히 해맑고 네. 사실 뭐 저는 저희 선배 교수님의 친구분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 세미나 자리에서도 몇 번 뵀었고 예. 식사 자리에서도 몇 번 뵀었는데 또 이제 뭐 강의도 굉장히 잘하시고 예. 또 입담도 아주 대단하셔서 예. 굉장히 큰 인기를 많이 얻으셨는데 그분 칼럼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 한덕수 내란대행의 배우자분의 예. 이런 그 내공에 대해서 예. 글을 쓰셨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이거 8월 폰으로 14일 체크했습니다. 자인가요? 2014년 8월 11일자. 아, 그래요?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이라는 칼럼 꽤 히트되는 됐던 칼럼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네네. 이게 이제 이 분이
다른 일간지에도 이제 관련된 얘기를 그 즈음에 많이 네. 쓰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네. 또 2012년 8월에 또 있었나 보네. 쓰는 것도 또 있나 봐요. 근데 네. 여기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 기억에 의하면은 그 배우자분이 사람 얼굴을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림도 안 그립니다. 예, 얼굴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보인다 뭐 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주로 풍경만 그리죠. 예. 화가시잖아요. 예, 예. 네, 그걸 본인이 설명한 뭐 예. 하여튼 칼럼 읽어보시면 예. 제가 왜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저희 있습니다. 제작진이 한 대목 찾은 것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궁금해하실까봐 읽어드리면 한덕수 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꿈을 꾸니까 어느 높은 산을 등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헬기가 나타나더니 헬기에 탄 조종사가 한덕수 부부를 향해서 권총을 여러 발 쏴댔다. 권총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서 평소에 한 번씩 찾아가던 영발도사에게 자문을 해보니 권총은 권세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벼슬 하는 꿈이었다. 얼마 있다가 한덕수 씨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보직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대목이 아마 그 이번 내용에 나와 영발도사가 있네요. 지금 한국에 안 사실 거예요. 예예예. 그거 말고 참. 내가 읽었던 대목이 예. 원래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예, 한덕수. 예. 그래서 이회창 캠프를 가려고 딱 했는데 네. 그 아내분이 이번엔 DJ다. 뭐 그런 그래서 내용도 있고요. 아. DJ한테 예. 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네. 제가 칼럼에서 읽었었습니다. 네. 아, 참 이제 이런 이제 맥락들을 또 좀 전에 더 설명드리니까. 재밌는 거 뭐 기왕 그 말씀 나왔으니까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예, 예. 대한민국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고? 그 조용원 살롱 칼럼에 써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산입니다. 아, 그래요? 참. 야, 근데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괴이하게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네요. 예. 예, 전 좀 신기합니다. 네. 예, 이제 조용헌이라는 분의 저희가 칼럼 내용 잠시 옮겨드렸고, 이제 어쨌든 이제 뭐랄까 무속 모르겠습니다. 사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심취한 과거가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예. 야, 참, 전 보고 나서 좀 충격이네요.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자면, 오늘 사실 홍준표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오늘 오후 2시에 했고요. 오후 3시에 뉴스타파가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를 또 추가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둘 다 짚어볼 건데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와 하더라도 자신은 후보의 직을 지키고 국민의힘 경선을 그대로 어쨌든 직진할 것이다라고 두 분 다 혹시 예상하십니까? 김준영 의원님께서도? 전 뭐 10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네. 목표는 대선이 아니라 당대표죠. 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획득하겠다는 게 목표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고 네.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건 왜냐하면 어게인 2017을 보면 예, 2017에 이제 뭐 24%를 얻었어요. 후보도 됐고. 네. 그러고서 야 이렇게 어려운데 박근혜 탄핵을 딛고 내가 24%나 얻었다고 계속 자랑을 하면서 예. 바로 이은 당대표 선거에 당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게인 2017 지금 이제 일종의 시즌 2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떤 반성이라든지 뭐 네. 껍질을 벗기는 쓸개를 씹는 이런 노력은 아예 없고 계속해서 그 당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잊으셨어요. 지금 굉장히 깨끗한 척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네. 빨갱이 입만 열금 빨갱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경화 가면서 2018년쯤에는 빨갱이 정도가 아니라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때만 되면 기어나오는 그게 예를 들어 민주당한테 한 욕이 아니에요. 동료들 같은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동료들한테 한 욕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우경화 가면서 황교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예. 또 당대표도 되고 쭉 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어게인 2017 일종의 이제 시즌 2 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뭐 해석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리얼미터고 이제 오늘 나온 거를 좀 보면은요. 물론 이제 아까 저희가 짚으려고 했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뭐 양자 대결이 이재명 대표와 했을 때 이 중에선 제일 높게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한덕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보류를 하더라도 저기 보면 김문수가 25.3이 나오고요. 홍준표가 22.5, 한동훈이 18.3. 어쨌든 김문수와 홍준표의 지지층이 겹치기도 할 것이고 만약에 친윤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어쨌든 자신이 이번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중앙정부
정치에 다시 도전하는 그리고 또 과거 2017년에 패전 투스의 경험이 있었던 홍준표로서는 조급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주목받기 위한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어제 오늘 했던 발언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이퀄 양아치란 발언을 근데 저는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제가 오기 전에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읽었어요. 누구 거를 읽었습니까? 홍준표. 아, 홍준표. 예. 예. 근데 출마 선언문을 보면 예. 이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선 출마 선언문의 뒤쪽 부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핵균형론이라는 거예요. 예. 핵균형론. 네. 핵균형론이라는 건 뭐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우리도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을 갖겠다라고 천명한 사람이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미국은 지금 한반도의 핵 비핵화,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려고 하나 대한민국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이건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의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이 핵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주적이냐 비자주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적 차원에서 핵 무장론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핵 균형론이라고 포장하면서 핵 무장론을 한단 말이죠. 예. 왜 그러느냐? 지금 상당수의 수구 세력들이 핵 무장론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핵 무장론을 통해서 그 지지를 얻고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로 나가고 미국이 자신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강조해서 결국은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네.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 그걸 대선 선언문에 아주 교묘하게 등장을 시켰다니까요. 아, 다 그런 전략이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일관되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일제히 쓰고 있어요. 이건 나경원 뭐 누구 말할 것 없이요. 그 네.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네. 자기들이 프레임에 스스로 자기들을 가둔단 말이죠.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체제 전쟁이라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맥시멈으로 끌어올려도 55대 45예요. 본인들이 45에 맥시멈 예를 들어 끌어올린다 해도 예. 그러면 그 45는 어디다 써먹는 45예요. 어차피 대권은 지는 건데 뒤에 일단 후보 대고 보고 뒤에 엄 같은 거네. 예, 당권 갈 때 이제 쓰는 거죠. 예. 예. 아니 최근에 예.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지방선거를 뭐 공천해 달라고 돈을 뭐 1억을 주고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안 되면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되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안 되면 돌려주고 되면 받고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혹들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예. 지방선거 공천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그와 관련된 공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세간에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엄청난 공천 대가를 받을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예. 네. 그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미 밝혀졌지만 이제 명태균 씨가 발언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자기 지인하고 발언하는데 야 추경호도 20개 받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못 받으라는 법 있냐는 식의 이제 그런 흐름으로 쭉 발언이 나오죠. 예. 지금 이제 세게 나오는 이유 간단합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허수아비 치기를 잘하죠. 이준석 의원도 잘하지만 예. A를 물으면 A를 답을 안 하고 B를 딴 얘기를 하죠. 묻는 말에 질문을 안 하고 허수아비를 때린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허수아비 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예쁩니까 하면 나는 이 꽃이 예쁘다 하면 안 예쁘다 예쁘다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언제 이 꽃이 예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거꾸로 막 이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자꾸 허수아비 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안 통할 것이 145일을 굶주렸다가 우리가 열려 있어서 나왔다고 하는 또 사자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예. 그 사자만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저께인가 방송에서 강혜경 씨랑 이제 5,600만 원짜리 영수증 제가 처음으로 같이 강혜경 씨랑 방송을 했잖아요. 터뜨렸잖아요. 한겨레랑 같이 공동 기획해서 같은 시간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게 5,600만 원이에요. 아니 선거 저기 해보셨지만 이 상한선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 한 대략 뭐 1억 7, 8천 뭐 그 인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그 정도인데 5,600만 원이 넘게 초과가 됐으면 이건 뭐 물론 이제 저 선거법은 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치자금법 그 이제 홍준표 시장이 기존 SNS에 써놓은 거 보면 그 최용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측근도 아니다. 뭐 아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마치 무슨 무슨 자원봉사자 이런 개념으로 뭐 미안하다 이것도 아니고 거의 무슨 뭐 진짜 뭐랄까 그냥 양아치 취급하듯이 써놨잖아요. 정말 안 좋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박재기라는 그 돈을 댄 사람이 박재기라고 분명히 강혜경 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 사람은 그래도 측근은 맞다는 식으로 그러면 한 5,600만 원 정도는 대납을 해야 측근이 되나 봐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러고서도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강혜영 씨가 진술한 내용에 보면 해서 보고를 어떻게 했고 그게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누구다. 명태균 씨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러 간다 등등의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못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뭐 보면은 여전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명태균 씨를 뭐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적도 사실 있고요. 사실 오늘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어쨌든 부인을 전면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3시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놨는데요. 일단 한번 만나볼까요?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해 놓고 어쨌든 오늘 2시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3시에 이 보도가 나온 건데 이게 맥락이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서 여론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 받은 정황이라고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제 그거 공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고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명태균 PC를 입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과정에서 나온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파일, 그러니까 정장수 씨가 대구시 정무부 시장인데 오늘 오후 5시 맨하탄 21 921호. 맨하탄 21은 저희 지금 스튜디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요 뒤죠.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시간 5시 30분으로 조정. 도착 예관 시간 언제 했더니 5분요라고 얘기하면서 명태균과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정확적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나만 더 강조를 네네네.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저 정장수라고 하는 사람이 홍준표 당시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경제부 시장. 경제부 시장. 경제부 시장. 예. 네. 그러니까 네. 최측근이었던 사람과 명태균 씨가 네. 카톡 대화를 나눈 거, 네네. 요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카톡 맞습니다. 대화를 나눴고 전날은 이제 티켓을 끊어서 서울로 와서 네. 직접 설명하는 예. 이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서울로 올라간 사실도 이제 물증으로 제시가 된 게 이제 항공 티켓 같은 네, 것들도 네. 뉴스타파 보도에 나오고 뭐 그동안 이제 명 씨를 만난 적도 없다 그랬고 뭐 명태균 게이트 연루를 계속 이제 그 의혹 자체를 부인해 온 상황에서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다음 혹시 뭐 카톡 보여주실까요? 예, 요거는 아까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최모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에서 어떤 것을 문항을 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머니투데이 미래한국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최모 씨와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대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5번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5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 중 뭐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후보 적합도를 묻는 문항에서 뭐 5번을 뺐으면 좋겠다. 특정 인물을 이제 빼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카톡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홍준표의 아들과 명태균의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홍준표 시장이 저는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기차가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가 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기차가 갈 수가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냥 수사 지연을 대선 기간에 50일짜리의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모든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라고 본인은 보고 있는 걸까요? 그게 목표였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네네네. 어쨌든 사표를 내고 빨리 이제 짐 싸서 왔다라고 보여주고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채땡땡 보자고 하는 뭐 측근도 아니라고 본인이 SNS에 썼다가 지웠었나 그래요. 근데 나중에 또 그게 밝혀졌잖아요. 저분이 아마 어디에 선거에 나가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화이팅하고 댓글을 썼다가 또 삭제한 게 있어요. 그게 삭제한 거는 그 당시 삭제한 게 아니라 이제 논란이 되면서 삭제를 했던 예. 측근이 아닌 사람에게 파이팅은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꼬리 자르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러다 보니 거의 지금 점점점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비슷하게 흘러가죠. 예. 말만 저는 꺼내면 홍준표 거짓말로. 지금 이제 후보가 되겠죠. 예. 저런 거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때였나요? 그때 특활비 맞아요. 1억 받아가지고 원. 예, 네. 그 특활비 받아갖고 자기 집 생활비 줬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당시에 네. 본인이 뻔뻔하게 이야기하죠. 네. 뻔뻔하게 네. 아니 그 국민 세금이에요. 네. 국민 세금을 예.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줘서 생계비로 쓰고 난 이해가 안 가. 예, 네. 그거 진짜 뭐 선 넘는 발언이었는데 오늘 이 채널A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답을 했네요. 명태균 리스크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어뜯을 준비가 돼 있다고 명태균 씨가 자꾸 겁을 주듯이 얘기를 하는데 자유로운 거 맞냐라는 질문을 홍준표한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자 인터뷰니까 아마 따끈따끈한 인터뷰일 거예요. 답변을 이렇게 하네요. 허수아 비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당의 이재명 후보는 전과 사범이야. 각종 범죄로 기소된 게 5건입니다. 그런 당에서 명태균이하고 짜고 홍준표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비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두 번째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은 요런 사기꾼입니다. 내가 10년 전부터 이 사람의 행적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앞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하다 안 돼서 나왔다는 증거가 명태균이가 홍준표한테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홍준표가 땡큐 그랬다고 그걸 들이밀고 정계 은퇴하라고 하니까 자기 진영의 후보될 사람은 전과 사범에 온갖 범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계 은퇴해야죠. 왜 나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라니까요.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완전 거예요. 허수아비죠. 명태균 화법이잖아요. 야, 명태균 비슷해요. 화법이잖아. 맞습니다. 명태균, 야. 홍준표 똑같은 화법을 쓰잖아요. 예. 야, 근데 진짜 이게 텍스트로 그대로 읽어드려도 명태균 리스트에 대해 물론 이제 앵커의 질문 자체가 어쨌든 자유로운 거 맞냐라고 좀 모호하게 퉁 쳤으니까 요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그냥 무마하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사자가 명태균 네네. 씨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혜경 씨도 기다리죠. 또 뉴스타파가 지금 뭐 연일 그건 아예 하드가 그냥 통째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아무리 자기들이 체제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걔들은 뭐 진보 계열의 뭐야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갈라치기를 해도 예. 묻은 건 묻은 건 띄기 어려운 거죠. 145일을 굶어서 예. 막 물어 뜯고 싶은데 이빨도 다 빠지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네. 본인이 굶었다고 얘기해서 140일 굶으면 죽는 거거든. 네. 단식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공개한 이 명태균 씨 관련 녹취 파일 얘기도 요거 마지막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직접 전달했던 것으로 추정할 만한 내용의 녹취를 민주당이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강혜경 씨가 서모 대표가 PNR 네네. 그 기관 대표입니다. 여론조사 보고서 잠깐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어쨌든 보안 잘 유지할 테니까 요거를 좀 달라라고 다이렉트하게 넘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상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서모 대표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이다 보니까 이게 민감해서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고 혹시나 윤 주변 누구한테 가는지 거듭 묻는데 그게 아니라 윤 본인한테 명의 다이렉트하게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하고 준석이하고라고 그 강혜경 씨가 여기서 녹취 파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 얘기는 윤석열도 받고 이준석도 받았다라는 네. 걸 추정할 만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윤석열 씨도 당내 경선 이후로 명태균하고 연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랬고 이준석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했는지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뭐 어쨌든 부인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에 네. 관련돼서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입장 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여론조사가 언제 겁니까? 2022년 2년 예. 3월 2일 대선으로부터 6일 딱 전이죠? 일주일 전입니다. 3월 9일이니까. 예. 자, 제가 오늘 여기 오마이를 오는데 지방에 특강을 갔다가 오면서 예.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 이철규 의원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받으러 와라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바로 3월 8일 날 예. 6시 반에 마감하고 3월 9일 날 이제 공유된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 저와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던 예.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 거에 대해서 윤석열 왜냐하면 제가 그 여론조사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도 모르고 강혜경 씨도 몰랐으니까 예.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제 그게 PC에 다운받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도 그들은 그때 당시에 찌라시라고 하면서 했던 예. 바로 여기에 지금 이 통화 내용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가 아까 지금 방금 교수님이 자, 말씀하신 그 이 조사. 루트로 해서 어. 그러면 윤석열이 받아보고 아하. 또 뭐 당연히 저 김은 안 받아봤겠습니까? 김건희 씨는? 예. 그럼 받아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당해 아. 핵심들하고 공유 안 했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책을 총괄한 사람이지 전략 기획을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 PC에 다운받아 있잖아요. 그대로 제가 다운받은 날짜 찍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대로 공개를 했던 거고 뉴스타파랑 해서 예.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 통화 내용으로 보면 예. 2022년 3월 2일이죠. 예. 네, 2022년 3월 2일 날 밤에 예. 극적으로 안철수, 단일화? 윤석열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과장을 하거나 좀 더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거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좀 허풍성 이런 건 있지만 예. 돈에 관련된 거 빼고는 대부분 팩트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동안 쭉 이제 저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수사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말을 했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내가 기여를 했다. 그 얘기했죠. 했죠. 예. 그럼 뭘로 기여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로 기여. 그렇겠죠? 예. 자,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예.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 연속으로 약 평균적으로 대략 한 5,000 샘플, 마지막 날이 5,016 샘플을 한 거예요. 이 3월 2일 날께 아마 6,000 몇 샘플인가 굉장히 많은 샘플이 있습니다. 예. 9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여론조사를 해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진짜 기여를 했다면 여론조사로 그때 안철수 씨가 여론조사가 약 맥시멈 나온 게 7.5%예요. 그 당은요 4.5%예요. 도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봤지.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전 의원들. 예. 예. 이땡땡 뭐 예. 뭐 강땡땡 뭐 쭉 있어요. 권땡땡 뭐 있잖아요. 예. 이분들 자리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혼자만 뛰는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 뭐 서울시 예. 부시장관분도 있고 막 있잖아요. 아. 그러면 단일화 예. 처음에 제가 안철수 측에다 전달을 했어요. 저는 2월 19일 날 전달을 했어요. 2022년.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 위험하다. 당신 단일화하면 평생 후회한다라는 걸 분명히 전달을 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단일화 비밀 문건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날 안 했어요. 드랍을 했어요. 예. 그랬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당선되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뒤로 갑자기 열흘 만에 했는데 그게 3월 2일 밤이에요. 그러면 3월 1, 3월 2 저는 이 여론조사 가지고 뭔가를 했을 것이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 추정하는 행위라는 것은 안철수 측에게 여론조사 보여주고 또는 자, 설명하고 봐라. 당신 길이 없다. 네.
단일화하자. 네. 이런 거래를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했을 것이다. 그 당시 찌라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안철수 어. 씨의 약점을 잡아서 뭐 지금 이게 이제 저 작고한 분이니까 뭐 제가 성함 말하기가 그렇지만 예. 누가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정말 여의도판에 다 돌았는데 예. 저는 그거는 좀 믿고 싶지는 않고요. 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통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통화입니다.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그리고 실제 어쨌든 법적 조치를 이철규 의원 네, 저 고소했죠.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당했던 뉴스타파와 이제 저를 걸었는데 예. 그 사이에 모든 진실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작년 그전 11월 예선 끝나고 자기는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났다 했는데 바로 통화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뭐 나 김영선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하면서 예. 그 다 들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윤석열한테 직보한다라고. 그러니까 예. 이 서 대표가 안 믿고 신기하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직보를 해? 어떻게 직접 직보를 해? 직보를 하니까 그게 캠프로 건너와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공유가 됐겠죠. 야, 참 이거 얘기 다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 좀 수사 뭐 제가 뭘 안 받으셔도 뭘 되겠는데. 입증해야 되나 뭘. 아니 저는 이제 예. 간단한 대답을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PNR에 이제 서 대표가 판단할 때 야 명의 윤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구나. 준석이한테는 줄 수 있는데 근데 윤한테 직접 줘 이런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과 윤석열과 명태균은 아주 핵심적인 관계였다. 이것을 갖다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 오늘도 대정부 질의에서 최용두 의원이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이 지난번 선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이야기했죠. 아니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부터 시작해서 장모 최은순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 등등 예. 선거 기간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기소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부정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던 윤석열을 다시 기소해서 지금 내란죄만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기소해서 윤석열이 당시에 선거에 사용했던 400억 원대 가까운 397억 예. 이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국고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안철수 단일화권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최근 물론 이분이 이제 뭐 후보 되기 어렵다라고 보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인터뷰하고 뭐 할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물으면 그때 단일화 왜 하셨어요라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범죄자보다는 초보 운전자, 초보 정치인이 나와서 그랬다라고 답을 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어 쳐보시면 범죄자,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라뇨, 초보 정치인이라뇨. 제가 분명히 2월 19일 날 전달했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이분도 안 그랬으면 법적 조치한다고 했겠죠. 네. 하시면 저는 오픈하겠습니다. 네. 그 비밀 문건에도 그게 고스란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시간대별로. 밤 9시경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1월 19일 날 밤에 단일화 안 한다 등등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인은 윤석열이 범죄자에 가깝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해줬고 네. 전달해서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이 정말 구차하게 어떤 출마 명분을 붙이려니까 범죄자와 초보 운전자, 초보 정치인 제발 이런 건 하지 말자. 그게 구태스럽다. 왜? 한때 그분이 한 2012년인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한 적이 있죠. 예. 깨끗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은 나를 당할 자가 없다. 뭐 AI 이런 건 이 대표 하나도 모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 이제 본인에게 미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때 신용환 교수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397억 하나 더 있습니다, 의원님. 불법 가로수길 예와라. 조사 받아. 불법 선거 진행 캠프. 중입니다. 불법 선거 캠프 허위 사실 공표
등등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돼서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예, 빨리 처리해야 될 사건들은 수사기관이 빨리 입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월요일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우리 김준혁 의원님 그리고 신용한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